자, 이번 순서는 신가족 기획입니다. 요즘 뭐 기러기 아빠다, 또 아빠의 이 애환이 담긴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오늘 이 박진우 리포터가 전해드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관련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제목을 가족 내 집단 따돌림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외톨이로 만들고 따돌림을 시킨다고 하는데 대체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어디론가 애타게 전화를 거는 한 남자. 여보세요? 나 아빠야. 왜요? 이 어디에 있어? 아니 걱정해서 오늘 아버지하고 좀 만날래? 아직 싫어. 해서 싫어. 아니 같이 있으니까. 말을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죠. 답답합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아들, 그리고 떠나버린 아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싶은 아버지.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올해 나이가 환갑인데도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이거 배달하는 거. 아침에 벌써 한 20건 이상 했죠. 식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끼니까지 걸러가며 일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식들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새벽에 나가면은 뭐 밤일까지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잠을 못 자고도 그냥 일을 많이 했어요. 고단한 삶이 돼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상당히 그 행복과 어떤 그 부럽지 않은 삶을 갖다가 이렇게 누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삼남매를 공부시키느라 20여 년 동안 동시에 두 가지 일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일을 해도 도통 보람을 느낄 수가 아이들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지고 연락 없고 잘 다니던 학교 뭐 휴학을 했는지 그만뒀는지 큰 여자아이는 4개월이 넘었고 둘째 그 머슴아이는 지금 한 달 한 열흘 정도가 넘었습니다. 갈수록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녀들. 그러다 몇 개월 전 큰딸과 아들은 가출까지 했다는데요. 지금껏 자식만 보고 살아온 용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내마저도 용규 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데요. 지금 말을 지금 안 한 지가 한 20일 가까이 됐어요. 대화가 없어요. 자꾸만 멀어져요. 아이들 편을 들더라고요. 걔네들 인생을 걔네들 살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잔소리 하지 말라.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가족. 그러나 지금은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애들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애들이 문제애들끼리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3시 넘도록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술이 취해갖고 들어오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첫째라 더 기대가 컸던 큰딸.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을 시작하더니 아예 대학 진학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용규 씨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그때가 55세 때죠. 55세. 자식들 앞에서 어떤 큰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까 이렇게 정립을 하죠. 밤늦게 일을 마쳐 녹초가 돼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한 끝에 대학교까지 합격했지만 딸은 끝까지 마음을 잡지 못해 대학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들까지 애를 태웠다는데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의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잘 되라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하면 그걸 잔소리로 알아듣고 귀찮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운 운동 그 자체를 아버지한테 시험 도구로 삼았는지 아버지한테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다리를 일리 치고 저리 치고 허리를 들었다 놨다
거꾸로 맺히고 아버지가 장난감이에요. 지금 팔을 못 써요. 팔 빠져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그날 밤 새고 왔습니다. 금쪽 같았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용규 씨는 매일 술에 의존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암 수술을 해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어떻게 하면 신장암 수술을 해서 여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다 도려냈어요. 여기. 작년에 여기. 신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수술 직후 바로 3일씩 다시 일했다는데요.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끊는다 뭐 맨날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수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장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픈 몸보다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용규 씨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말한 거예요. 뭐 자살하고 싶은 거죠. 뭐 자살하고 싶죠. 그때부터 뭐 우울증이라든가 자꾸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느껴져요 지금도.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몇 개월 만에 자녀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거야. 행동 똑바로 할 테니까 그러면 간섭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한다. 아버지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싫고 다 싫고 그냥 아주 그냥 일 가잖아요. 단지 일 가는 건 애가 나가는 거 가지 말라고 거야? 네가 안타까워서 어릴 때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고생을 해도 제가요. 100번 후회를 해도 제가 하는 거고 그것 또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한 아들. 그런데 용규 씨는 아들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아니 않았던 학생이 겁니다. 공부를 해야지. 관련된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자격증도 땄고. 화가 나니까 그냥.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아들.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 1년, 2년, 학교 졸업한 지가 3년이 넘었잖아. 어? 너 밤에 제대로 한 번 들어온 적 있어? 나 남자 사귀어서 바깥에 나가서 살고 싶다. 나 진짜 자유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안 말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남자 생겨서 나간 거밖에 보세요? 내가 아빠한테 맞기 싫어서 나간 건데.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응급실 갔다 왔었어요. 우산, 걸레, 칼 들고 위협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바꿨어도 마음에 응어리진 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학창시절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다는 딸. 아직까지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버지 듯 술 드시고 보였는데 엄마 때리고 저희 때리고 집 안에서 술을 드시는데 뭐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집에서 쌓인 스트레스 다 집에서 푸니까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했답니다. 제작진은 아내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자녀와 남편의 갈등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아내.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는 가족 간의 장벽. 위기에 봉착한 용규 씨의 가족은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미술 치료를 위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얘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아버님의 그런 의도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걱정, 사랑, 관심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술을 드셔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족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은 용규 씨. 상당히 후련하네요. 예,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언제나 부모가 진다고 하죠. 그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용규 씨가 보듬어주면 언 마음도 새살이 돋아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도 아버지가 있고 한 사람의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아버지들이 굉장히 소외당하고 혼자서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아픔들이 더 증가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면서 아들과 아버지 간의 관계, 사실 박진우 리포터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간 다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예. 저도 아들이 생기고 또 딸이 생긴다면 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사연을 제보를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작진도 회의 끝에 어떻게 결론을 좀 내릴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예. 난생 처음 제작진의 중재로 아버지와 그 남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큰딸은 학창 시절 폭력의 상처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서는 행동이 달라지는 점에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폭언과 폭력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죠. 그 아버님이 자녀분들에게 한 폭언과 폭력이 자녀들은 오히려 마음에 남아서 예. 아버님께 그렇게 복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용서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본인이 전에 했던 상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자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 1차적으로는 뭐 아버님의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뭐 술을 많이 드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폭언, 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또 보다듬어 드리면서 좀 소외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가족 불화가 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남 얘기 같지 않은 거고요. 예. 또 그런 가정을 보면은 대체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아내와 자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밉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